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학습 열기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 주어진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제가 평상시에 이제 강의를 하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하게 돼서 제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1분 내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태현이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은 뭐 글을 쓰고 또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라든지 이제 퍼실리테이션 활동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 분야는 이렇고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이제 상어라는 동물인데, 저는 HRD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1998년도에 이제 굉장히 HRD를 하면서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IMF라고. 요새 뭐 많이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위기는 정말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였어요. 회사가 막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도 HRD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겁이 났습니다. 이 뭐 예산이라는 게 있어야 일을 하죠. 그리고 저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현장을 떠나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어떤 고통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HRD 스텝으로서 정말 내가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소위 이제 공부를 하는 걸 좀 하기 시작했죠. 이런저런 책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상어라는 동물의 특징을 그때 좀 보게 된 거예요. 이 상어라는 동물은 뭐냐면 항상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변화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상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상어가 이렇게 멈춰서 있는 장면을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대요. 다른 어떤 어류는 아가미에 근육이 붙어 있어서 이걸 덮었다 폈다 하면서 물을 몸속으로 투과시켜요. 그리고 물속에 녹아있는 공기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 상어는 근육이 붙어 있질 않아요, 아가미에. 아가미 보시면 이렇게 찢어진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어가 사용하는 방식은 강제 투과 방식이에요. 몸을 움직여서 물살을 일으켜서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고기의 이 아가미는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고, 상어는 움직이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당시 A를 좀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어처럼 움직이자. 특히 우리 HRD 스텝 같은 경우는 이 변화에 굉장히 둔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때로는 고리타분하고 뭐 이런 면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 학습하고 스스로 이제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상어를 정했고요. 굉장히 제 인생에 도움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사인이죠. 상어를 닮은 저희 사인. 예,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예. 제가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저를 이제 책을 통해서 만나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소통이라든지 부하 직원들이 당신에게 알려주는 진실, 뭐 A 플레이어 팀으로 일하라. 예, 이제 2013년 9월에 이제 또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그때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RD에 18년을 했어요. 1995년도부터. 예,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HRD를 하면서 계속 이제 제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HRD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누구인가? 사람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뭐라고 부르는가예요. 예. 우리는 누구인가. 제가 저희 후배랑 이게 소주 한잔을 하다가, 그 친구도 이제 HRD를 하는 후배인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뭐 HRD 뭐 교육 담당자들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소주잔을 꽉 내려놓고, 야, 우리가 왜 교육 담당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니 선배님, 우리가 교육 담당자지 그럼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 담당자예요. 그런데 제가 18년 전에 HRD를 할 때도 교육 담당자였고, 무려 20년이 지난, 예,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도 우리를 스스로 교육 담당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라는 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서민들의 경우에 보면요, 10% 미만이에요, 사실은. 예. 나머지 이 90%의 이 개척되지 않은 이 황무지가 있는데, 이걸 내비두고 우리는 계속 이제까지 해왔던 그 어떤 안정된, 예, 그런 어떤 이 바운더리 속에서 그냥 계속 우리만의 어떤 리그를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HRD가 가야 되는 거, HRD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아니에요. 여기 어디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교육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다른 어떤 역할로서 HRD 스텝의 이 러닝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좀 소개를,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박승희 실장님께서 이 학습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학습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왔다가 그 내용을 좀 전에 좀 걷어내고, 이제
학습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지식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것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고 활동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배운 것을 실천하면 안 돼요. 사고 활동. 우리 현장은 항상 응용 문제거든요. 나의 몸도 응용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5개월째 배우고 있는데 발차기부터 시작했어요. 최근에 올 1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허덕이면서 좀 배우고 있는데요. 수영 강사가 저한테 이제 수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발차기는 이렇게 하고 팔잡기는 이렇게 하고 숨은 이렇게 쉬세요 라고 계속 가르쳐줘요. 저는 수영 강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기억을 했다가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여전히 숨이 안 쉬어져요. 네? 죽겠어요 그냥. 네? 그럼 수영 강사는 왜 가르쳐준 대로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사고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왜 숨이 쉬어지지 않는가? 네?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실천을 해야 정말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 활동이 굉장히 학습에서는 중요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퍼실리테이션입니다. 이 렉처라는 말하고 좀 비교하면서 이 퍼실리테이션을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보다 쉬우실 거예요. 렉처는 이렇습니다. 전제가 학습자는 모른다예요. 학습자는 모르기 때문에 교수자 중심의 티칭 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정리된, 자,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과거의 지식이거든요, 사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과거의 지식이거든요. 교과서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면 성공해야 돼, 무조건.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과거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렉처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퍼실리테이션은 학습자가 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학습자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주도의 사고와 대화 토론 활동. 저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학습 활동은 사고 활동이 중요한 거고요. 조직 차원에서, 팀 차원에서 학습 활동은 대화 토론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의 사고 활동을 자극하고 대화 토론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행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퍼실리테이션이다라는 것이죠. 자, 퀴즈. 이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마이크를 들고 뭔가 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번 강의 연습 중, 2번 강의 녹화 중, 3번 강의 중. 정답은? 1번 강의 연습 중? 이분은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앞자리를 안 앉아, 앞으로. 이게 교수자하고 학습자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앞자리를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서 무슨 학습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했던 방식들이. 자, 무슨 시간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고개 숙이고 이제 뭐 이러고 있는데 무슨 쉬는 시간, 교육 중. 정답은? 정답은 교육 중이에요, 교육 중.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이런 자리를 왜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1번 모바일 러닝, 2번 게임, 3번 영화 또는 음악 감상, 4번 채팅, 5번 뉴스 검색. 정답은? 최소한 1번은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1번 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학습의 장면입니까? 학습의 장면. 제가 오늘도 지하철 타고 쭉 왔는데 옆에 쭉 봤어요, 뭐 하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요새 모바일 러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전부 다 제가 보기 뻥이에요. 완전 거짓말, 이거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거 보세요. 호객행위에 유혹되지 맙시다. 우리 휴대폰에 얼마나 그 많은 호객행위가 있습니까? 그죠? 이미 그걸로 학습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호객행위에 유혹되지 맙시다. 자, 그래서 모바일 러닝이라는 뭐냐? 모바일 기기나 시스템을 활용한 러닝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모바일 러닝은 이런 겁니다. 머릿속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학습이 모바일 러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모바일 러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닌, 모바일 러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자리를 마련해가 여기 오셨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모바일 러닝, 여기서 휴대폰 들고 있는 사람은 모바일 러닝이 아니죠, 여기서. 그죠? 지금 요새 지금 검색하고 있는 사람, 채팅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모바일 러닝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HRD에 희망이 있는 것은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우리는 더 큰 세상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닝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뭐냐면 이겁니다.
학습자의 사고와 대화 토론 활동의 촉진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일 것이다. 예.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러닝 퍼실리테이터의 이제 세 가지 역할은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학습자의 고민을 선명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선명하게. 예. 우리는 뭔가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머릿속에 고민이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 불분명해요.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은 당신이 고민이 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러닝 퍼실리테이터 역할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화 토론의 프로세스나 환경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집단 사고 활동은 대화 토론이니까. 예. 그래서 어떤 다양한 방법론 적용 뭐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유사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러닝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예. 뭐 오늘 아마 여러분들 누군가와 인사를 하셨다면 대충 이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 잘 지내니? 또는 뭐 요즘 어떻게 지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십니까? 요즘 잘 지내니? 요즘 어떻게 지내? 뭐라고 답하세요? 뭐 그냥 뭐 그저 그래, 뭐 좋아, 뭐 이런 식이에요. 더 이상의 사고 활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인사말은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도움이 되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있어? 라고.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이 딱 만나서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고민이 없던 사람도 내가 마치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예.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사람들 다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돼. 내가 요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더라? 예. 그러면서 뭔가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게 고민이 보다 선명해지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장치를 좀 마련해주면, 보다 선명한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러닝 퍼실리테이터는, 요즘 잘 지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요새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이 러닝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질문은 정말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질문.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요새 답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답은 아주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환경에 맞게. 따라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어차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자가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은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질문을 선명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고 활동이 일어나고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건 이제 TH박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TH박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언집 같은 거 있잖아요. 명언집 이렇게 딱 보면 별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게 무슨 명언이야? 근데 밑에 피터 들었고 그러면 오 이렇게 보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명언을 만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스스로 가치로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요새 명언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두뇌의 가장 대표적인 인풋은 질문이다. 질문은 아웃풋의 가장 핵심적인 원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어떤 인풋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한다는 것은 스스로 좋은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도와준다는 것은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일방적으로 얘기 떠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별로 좋은 이 학습 장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HRD 스텝으로서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두 분씩 짝을 좀 지어주세요. 두 분씩. 자, 제가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요새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분씩. 이게, 시간 관계상 테이블 전체로는 못하고요.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즉흥적으로 떠오른 고민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없으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 같이 한번 좀 나눠보세요. 인당 30초. 예.
자, 이제 여기까지. 예. 자,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러닝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민이 보다 선명해졌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학습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이제 그 질문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수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좀 잘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당신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HR 스태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조직 분위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미션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자신의 고민거리,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형태를 조금 바꿔보면요. 우리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장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해요.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자, 조직 분위기 활성화를 생각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어떤 거냐면 회식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직원들 데리고 어디 그냥 산에 가가지고 으쌰으쌰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은 조직 분위기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이 오히려 구성원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 분위기 활성화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이려면요, 거기에 고객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고객들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직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조직 분위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것들에 대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우리의 액티비티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또 하나. 오늘 이제 학습 문화 관련해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또 고민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사내 강사 제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전부 다 우리 생각이에요. 사내 강사 제도 활성화. 전부 우리 일이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여기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네? 귀찮지, 오히려 얘네들이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절대 던져서는 안 돼. 네. 자, 이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고객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직원들이 필요한 내용을 사내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강의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고객 관점의 어떤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또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뭐 밸류라는 거 항상 HRD의 큰 영원한 숙제니까 전사의 그 밸류, 코어 밸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거, 이건 완전히 우리 일이에요. 예. 이런 거 고민하면 직원들 또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바빠 죽겠는데 맨날 하던 얘기 이렇게 또 불러대고 있다고 또 이 비난이 막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겉으로는 물론 웃겠지. 근데 속으로는 저 새끼 할 얘기 없으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진짜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질문은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고객지향적으로.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직원들에게 회사의 코어 밸류가 자신의 삶에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런 형태로 질문을 바꿔놓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질문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던지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대화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회의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직의 어떤 그 창의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것은 총무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총무팀. 네? 총무팀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조직 분위기가 바뀌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회의가 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딱 보시면 어느 자리가 이 보스의 자리인지 알고 계시죠? 어느 자리입니까? 보스의 자리. 그죠? 보스의 자리는 여기일 거예요, 여기. 그죠? 보스가 여기 앉는 순간 이 자리는 사석이 돼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앉을 수가. 예. 왜냐면 이게 대립구조거든요. 이런 건 협상에서 하는 거지, 대화할 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자리는 사석이 됩니다, 사석. 예. 구성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가 있다면 어딜까요? 예. 이런 자리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죠. 가장 싫어하는 자리는 여기. 그죠? 예. 그래서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이 여기 앉아요, 되게 보면. 예. 이건 역시 전부 다 대립구조예요. 예. 이건 남북한 만났을 때, 이 회담할 때, 이런 협상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직에서 과연 이 회의실에 왜 이 테이블이 필요한가라는 요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뭐 받아 적기 위해서? 저는 교육 장면에서도 왜 교육 장면에 그 책상이 필요한가? 뭐 받아 적기 위해서? 강사가 하는 얘기들, 이거 전부 다 이제 교육의 관점이잖아요. 받아 적는다고 어디 돌아가서 봅니까, 그거를? 나는 교재나 안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교재나. 예? 뭐 노트 해놓고 다 버리고 가, 그냥. 예. 그런 일이나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빼고 싶어요. 책상을 날려버리고 싶어요. 책상을. 그리고 리더의 권위도 제거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원으로 앉는 거예요, 원으로. 예. 이 원의 이 효과. 여기도 지금 원으로 앉지 않았습니까? 이 원으로 우리는 왜 앉을까요? 이게 보면 여기서도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원으로 보고 있다는 거. 저는 이제 교육과 퍼실리테이션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학습자들이 누구를 많이 바라보는 거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학습자들이 강사를 많이 바라보고 있으면 전체가 이건 교육이에요. 학습자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하 간의 이 소통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소통의 문제를. 어떤 자리가 리더의 자리인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따지기가 굉장히 힘들어. 어디부터 앉아야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노출 구조예요.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책상이 없으면.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침묵이에요. 친밀해져요. 요새 얘기하는. 예. 그래서 저는, 조직에서 회의실에 이 회의 공간부터 바뀌어야 된다. 예. 테이블을 없애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장면에서, 저는 HR 스텝이니까, 교육 장면에서도 책상을 없애고 있어요. 책상을 안 놓고 있습니다. 이 책상을 안 놨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공간 활용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뭐 한 100여 분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한 200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이게 책상만 빠지면. 그리고 뭐 이게 플렉서블하게 막 그냥 이동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상을 없애면서 이제 교육 장면이 이렇습니다. 이런 어떤 자유로운 장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대규모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써가지고, 이게 한 250명이 모인 거예요. 여기 조그만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저예요. 예. 제가 이제 이 250명을 퍼실리테이션 한다는 얘기예요. 이 퍼실리테이터가 관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들에 집중하게 되고 자기들의 고민에 집중을 하게 돼요. 예,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예, 저는 이걸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이제 전사 구성원들 대상으로 이거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했어요. 이게 그때 우리 전사 구성원이 거의 한 700명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700명이 학생체육관에 앉아가지고 의자만 놓고 조직의 어떤 그 이슈나 아젠다를 뽑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이슈에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 700명이 대화를 나눈다는 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700명은요, 이게 모이면 일단 안 돼요. 일단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모이더라도 어디 상 같은 데 가야 돼. 그렇게 많이 모였으면, 예, 단체로, 예. 토론을 한다는 얘기예요. 토론을. 하루 종일. 예. 리더십 과정에서도 요새 리더십이라는 게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이 없잖아요. 이게 뭐 저는 리더십 이론은요, 학자들의 머릿수만큼 있는 것 같아. 네? 도대체 이게 그래서 맨날 해마다 같은 교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내용을 시키고 내년에 이런 내용을 시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 교육을 받는 사람들 헷갈리는 거야. 이제 내용들이. 예? 그래가지고 도대체 우리를 신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 포기해버려. 리더십 얘기하면 막 머리 아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리더십도. 예?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 환경에 맞게 이야기하는 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들. 경험도 공유하고. 저는 이게 리더십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임원들이 왜 권위적으로 뭐 딱딱한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임원들도 그냥 다 같이 원으로 앉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됩니다. 자,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상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사내 강사 뭐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플래스터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곳이고, 또 이제 메스터, 저는 이제 사내 강사라는 이름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내 강사 하니까 뭔가 좀 격이 떨어지는 느낌 안 듭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막 하기 싫어하는 막 느낌이 막 들어버려요, 여기에. 사내 강사가. 왠지 나를 귀찮게 하고 막 그러는 거. 그게 아니라 당신은 사내 강사가 아니라 당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내에서 전문가들을 다 뽑아. 임원들 추천받아가 전문가들 뽑아. 그럼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자기한테 질문 던져. 내가 과연 전문가인가? 예, 막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막 우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당신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막 그래. 처음에 자기 분야를 정하는 거야. 전문 분야를 정하는 거야.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게 해요. 네. 그래가지고 확실히 자기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또 전문 분야에 있어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뭐 당연한 거고, 컨텐츠를 완성하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를 한 3일 동안 계속 완성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계속 프랙티스를 합니다. 예, 발표도 해가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해요. 교환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 전문 분야 시스템에 등록해 놓고 전사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사내 그 어떤 전문가들 통해서 뭔가를 듣고 싶을 때, 궁금한 거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뭐 자유롭게 사람들이 뭐 필요한 지식들을 이렇게 공유되고, 이건 전부 다 책에 나온 얘기예요. 예?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런 일들은. 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지, 바빠 죽겠는데. 전문가일수록 바쁘거든요. 예. 바쁜 사람들은 남들에게 시간을 내줄 그런 어떤 여유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예. 인정을 해줘야 돼, 메스터라고. 인정을 해주고, 사내에 여기 오픈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오픈해주면, 구성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주제들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을 때, 일을 하다가 고민스러운 것이 있을 때, 그 주제를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장소에서 당신한테 이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 팀장에게 동시에 이메일이 나가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 팀장은 무조건 승인해 줘야 돼요.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자기 일정이 맞으면 거기 가서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해 주고 듣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들었다. 그러면 HRD 부서에서 그 강사, 그 메스터에게 강사료 계산해가지고 쫙 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컨텐츠를 연구하고 PT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전문가니까 뭔가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전문가가 이 구질구질하고 산에 뭡니까 이게, 예? 태그에 있는 거, 거기에 사진, 이렇게 구질구질한 사진, 이런 걸로는 좀 양이 안 차요. 그래서 뭔가 포스가 나타나는,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도 다시 다 찍었어. 예.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어떤 분야에 따라서 주제 나오고, 그 강의 자료도 이제 들어가고, 저희는 과외라고 그래서 과외 신청을 딱 하면 이 사람하고 이제 메일이 쫙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명이라도 가능해요. 이 사람이 플라스터고 이 사람이 이제 과외 수강자예요. 이렇게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예, 지식을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터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모여요. 이 사람들이 일단 전문가라고 해놓고요, 딱 모아놓으니까 뭔가 이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이 사내에서 네트워킹이 형성이 돼요. 예. 자기들끼리. 예. 이 네트워킹이 저는 정말 회사에서 가장 파워풀한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이면요, 뭔가 다른 어떤, 자기들이 이제까지 고민스러웠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자기 생각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여기 테드 세션처럼 하는 거예요. 5분이고 10분이고 준비한 내용들을 쫙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배우게 되고, 상호학습을 하게 되고, 또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봤더니 이 플라스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특허 출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허 출원이 7건이 됐어요, 작년에. 예. 그런 어떤 이제 예상치 않은 기대 밖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제 손바닥입니다, 이게. 손금을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예, 어떠신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손바닥에 적어서 가야 될 내용을 좀 드리려고, 이 마지막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강조한 내용은 3가지. 예, 러닝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 첫 번째로는 질문의 힘이에요, 질문의 힘. 우리는 질문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예. 그리고 사람들의 이 질문을 보다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화 토론의 이 프로세스, 시스템, 이런 장을 마련해 주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커뮤니티를 구성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는 사내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러닝 퍼실리테이터가 꼭 기억해야 될 3단어다라고 결론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